3번을 봅니다. 일단 3번에서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분석을 먼저 해보자. 여기 this야. 이와 같은 새로운 효율성이 그러면 분명히 앞에서 이 새로운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 자, 인쇄에서의 그 효율성이 줄였다. 첫 번째, 비용을 줄였어. 비용을 인쇄하는 서류에 대한 비용, 그리고 또 서류 그 자체에 대한 비용, 이 돈을 아끼게 했다라는 거야. 맞나? 그러면 이 뒤에 그 돈을 아끼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돼. 3번에 집어넣어 보면은, 자, 3번에 집어넣었어. 그럼 2번을 봐야 돼. 2번에 보면 분명히 새로운 효율성이라 했으니까 이 새로운 효율성이 있는지 봐야 돼.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믿고 있다. 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타입, 형태가 시작한 것은 중국입니다. 그것도 600년보다 더 일찍. 원래 이 차이나는 진나라를 얘기합니다. 알겠어? 진시 황제가 만들었던 진나라를 유럽에서 봤을 때 읽을 때 진이라고 읽은 거야. 그게 이제 차이나가 된 거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했을 때 굉장히 큰 중국이 됐잖아. 그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활자가 중국에서 600년보다 더 일찍 시작을 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믿을 때 구텐베르그가 그것을 유럽에서 인기를 누리도록 했다. 인기를 누린다는 말은 보편화시켰다는 거겠지. 그래놓고 이 새로운 효율성하고 보편화시킨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잖아. 맞지? 그러면 그 앞에 혹시 있는가 볼까? 2번 앞에 들어가면 이거 알겠어? 독일에 있는 이 프린트가 구텐베르그죠. 이 사람이 바로 만들었어.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1440년에. 그럼 1번, 2번 읽어보면 기원을 갖고 이야기하고 이 시작에 대한 얘기잖아. 효율성하고 관계가 이걸 찾아야 되거든. 그럼 4번으로 가자. 자, 이거는 아주 상당히 전반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죠. 초기 형태에 보다는 이것이 무엇을 포함하느냐면 손으로 쓴 원본 또는 새겨진 나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사용, 이거 둘 다를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야.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는 인쇄를 더 빠르고 더 쉽게, 또 이 인쇄기가 더 빨리 이 형태들을 줄을 세우고 더 빨리 서류를 인쇄하더라. 그러면 빠르고 쉽게 만들고 빨리 형태를 만들어서 인쇄한다. 이게 효율성 아니가? 맞잖아. 여기까지 한번 봐봐라. 읽어보면 효율성이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온 거야. 그 다음 비용을 줄인다라는 말이 왔으니까 이제 5번 뒤에는 뭐가 와야 되겠니? 비용에 관련된 말이 오는데, 자, 5번을 집어넣었다. 이 책이 되어졌다. 덜 비싼 책이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다. 맞나? 됐지? 그래서 뭐가 된다? 5번이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위에도 먼저 처음에 뭐라는 거 봅시다. 여기서 이 대량 mass communication이니까, 그지? 의사소통에서 요구되는 것은 기술이다. 오늘날 많은 형태의 이 대량 의사소통의 어떤 의존은 바로 전자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중요한 어떤 사건, 바로 이런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어떤 사건은 바로 활자죠. 이 활자는 결국 인쇄기에 사용되는 건데 이것이 원래 손으로 작동이 되었다. 근데 구텐베르그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야. 1440년에. 근데 학자들이 오늘날 믿건데 이 활자는 중국에서 600년 전에 더 빨리 만들었고 구텐베르그가 바로 그걸 보편화시킨 게 이제 유럽에서 구텐베르그가 그걸 보편화시켰다는 말이겠지.
그럼 쭉 읽어보면 이 어떤 과정을 얘기하잖아. 활자의 과정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더 빠르고 더 쉽게 인쇄를 만들었다는 것. 맞나? 이게 바로 효율성하고 관계가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일단 항상 3번에서 시작을 하면서 끼워 맞추면서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해석이 되어야 답을 찾기가 쉽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럼 또 4번으로 가봅시다. 자, 4번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럼 분명히 이 문장 앞에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어떤 조사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지, 즉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생각 또는 행동, 이 실제 생각이나 행동은 너는 아마 이때 캡처는 사로잡다, 즉 알아낼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됐지?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말을 어떤 것이든지 다 해.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진심 어린 말도 하겠지만 거짓도 말할까 아이가? 안 그래? 그래서 뭐 하기가 어렵다? 정확하게 그들의 진짜 생각을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야. 됐어? 그럼 이 말을 설명하는 게 와야 돼. 자, 3번에 시작을 해보자. 게다가 더욱이, 그럼 2번 앞으로 갑니다. 때때로 연구원들이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른 형태로 물었어. 감지하려고 알아내는 거죠.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 진정한 대답을 주지 않는 경우에, 맞지? 또 대답을 할 때 그 질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고 그냥 대답하는 거야. 근성으로 대답하는 거지. 여기 보면 진정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 또 질문을 정확하게 조심스럽게 읽어보지 않고 그냥 얘기한다. 이건 결국 뭘 얘기하나? 그들의 진정한 생각과 행동,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말과 이 말이 서로 같은 말 아이가? 맞지? 이거하고 이게 같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sometime 하면 이것도 역시 뭐가 될 수 있다? 예시가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2번에 들어가야 이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1번에 들어가면 그러나 조사는 중요한 단점이 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가 이가? 자, 조사가 가지는 중요한 단점, 그게 뭐냐?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 그래서 진정한 생각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 대체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게 이제 여기 있죠. 진심 어린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조심스럽게 읽지 않고 그냥 대답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이 말과 비슷한 게 또 나와야 돼. 첨가합니다. 조사는 종종 의존합니다. 우리의 능력이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능력이야. 우리의 과거나 최근의 경험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연구에서 보여줬다.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더라. 정확하게 연상을 할 때 recalling이야. recall은 remember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상을 했을 때 정확하지 않다는 것. 그러면 이 첨가하는 내용이나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진실된 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나 같다 이 말이야. 또 사람들의 대답이 또한 영향을 받는다. 이 질문이 어떻게 진술이 되어지느냐, 또 질문의 순서죠. 질문에 대한 어떤 제시에 대한 순서, 이 순서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더라는 거야. 됐어? 그리고 조사에 대한 방법론, 이것 또한 아주 큰 어떤 특별한 어떤 성향을 가진 영역이다. 그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묘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더라.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단점에 관련된, 조사에 관련된 단점에 대한 부분을 순차적으로 쫙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서 같은 개념이 뭐냐면 이거겠죠.
진실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진실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같은 흐름은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